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진펜트라의 2024년도 미국이 이제 본격적인 출격을 앞두고 있죠. 자, 지긋지긋했던 6월 달에 이 장대 연봉이 나왔던 시가 라인 있죠. 16만 5천 원대. 이 부분들 이제 주가가 오늘 양봉을 내면서 그 부분까지 일단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9% 넘게 이제 급등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6월 달에 7월 달 이제 출시를 앞두고 이제 PBM 등재 논란들이 나오면서 이 장대 연봉이 거래량과 동반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 8월 달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를 나와도 좀처럼 또 올라가지 못했죠. 결국 또 이제 주식 매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13만 원대까지 빠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6월 달에 나왔던 16만 5천 원대의 연봉의 시가를 회복해야 주가가 이제 제대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까지 거의 지금 한 5개월 정도, 개월수로 보면 5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그 부근 가격까지 이제 나오는 16만 5천 원을 딱 오늘 종가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저 가격을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긋지긋했던 이제 바닥을 벗어나는 어떤 시그널의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서 살짝 이제 5일선에서 옆으로 갔습니다만 요 기간 동안에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공매도 내년 6월 달까지 금지 조치 이후로 양봉이 나오고 또 이제 공격적인 또 자사주 매입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좀 옆으로 가서 추세가 단기 추세 살짝 이제 좀 되었습니다만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또 개법이 되면서 5장까지 이제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16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전장에는 이제 아침에 크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16만 원대 초반에 있다가 이제 한 1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면서 16만 5천 원대까지 이렇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그룹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주가가 9%가 넘게 일단 급등을 하면서 가장 일단 세게 움직였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하는 흐름이 나왔고, 자,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주었고,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들이 나쁘지 않아서, 코스피가 올라갔던 2%보다, 예, 셀트리온이 한 3.7%니까 두 배 가까이 일단 더 많이 이제 올라가는 어떤 강한 모습을 일단은 보였고요. 수급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19만 주 외인들 매수가 이제 직결 또 기관들과 더불어서 양매수와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은 오늘 또 뭐 한 20만 주 넘게 또 팔긴 팔았어요. 이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보면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는 이 보수적으로 좀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을 윗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려오는 주가를 방어용으로 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인다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모습들도 오늘 또 봤죠. 그래서 오늘은 체결이 한 3만 주 정도.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이 방어를 또 밑단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흐름과 셀트리온의 이후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면이죠. 장기적으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만 원이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인 이제 월봉상에 이제 장대 연봉 여기도 보면 장대 연봉이 이제 한 20만 원 부근에 있어요. 이게 넘어가야 이제 25만 원대, 30만 원대 흐름들이 장기적인 어떤 컨텀 점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구간을 만드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26만 5천 원대에 올라왔던 흐름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뭐 조정은 있겠죠. 근데 이제 견조한 어떤 조정을 보여주면서 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이제 인정받으면서
합병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해소되었고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이제 내년도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를 이제 반영하는 이제 시기로 이번 이제 11월 달의 흐름들이 지속적인 어떤 우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좀 살펴보면요. 우선 이제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급등했던 이슈가 결국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순차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단기 이제 그 뉴스로 보게 되면 오늘이 이제 11월 달 MSCI 이제 정기 변경 관련되는 이슈가 있는 날이거든요. 10월 달에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이미 이제 11월 15일 MSCI 이제 분기 리뷰 관련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분기 리뷰가 된다 할 때 뭐 중요한 부분들은 신규로 이제 편입되는 종목과 기존에 있던 종목이 편출되느냐에 따라서 종목마다 이제 수급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MSCI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가 이제 발표하는 세계 이제 주가 지수로 전 세계 이제 기관 투자자 뭐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 방향에 영향을 주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패시브 자금이 많이 이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글로벌 패시브 자금 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미 이제 MSCI 이제 지수 편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이제 신흥국 지수로 이제 편입되고 난 다음에 선진국 지수로 이제 계속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직은 이제 신흥국 지수로 되어 있는 어떤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물에 이제 포함된 어떤 종목들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데 셀트리온 쪽에서는 세 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10월 달에 정시가 변동성이 좀 많았잖아요. 주가도 좀 부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출입 기준의 어떤 시가총액 불확실성이 나와서 여기가 좀 이제 편출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오늘 보시게 되면 새롭게 이제 신규 종목 3개가 들어오고 4개 종목이 편출되었는데 편출되는 종목에 셀트리온 제약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MSCI 이제 한국 지수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기존 이제 편입되는 종목 수가 이제 104개였는데 103개로 뭐 줄고 이런 어떤 내용인데 제가 이제 뭐 들어서 한번 찾아보면 MSCI 이제 이 종목들을 이제 코덱스 쪽에서 그대로 이제 카피해가지고 ETF가 있어서 여기 보게 되면 뭐 한국에서 MSCI 이제 코리아 물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여기만 합하면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가 이제 상위 이제 비중도 보면 뭐 한 1% 정도, 헬스케어가 이제 0.71%죠. 그리고 이제 뭐 SK 쪽에 이제 바이오팜이라든지 한미약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0.25, 0.19%. 그러니까 전체 이제 100 몇 개 중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10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98위 정도의 이제 0.12의 셀트리온 제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중 자체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 편출이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있는 이제 그 위치에 있는 종목군이었다 이 말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편출이 되지 않고 일단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나갈 것들이 이제 안 나갔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합병 이슈로 보게 되면 내년도 이제 순차 합병에 관련해서 셀트리온 제약이 또 이제 올 초에 가장 세게 움직였던 부분들 보시게 되면 3월 달에 이제 서정진 회장의 이제 복귀 이후에 거의 더블로 이제 올라갔던 게 셀트리온 제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 이제 셀트리온이 출범하게 되면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관심들이 좀 더 이제 많아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 뭐 기사들을 보게 되면 리제르론 관련된 어떤 기사들도 있는데 이건 한번 뭐 그 다뤄드렸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이제 그 출시 진출하는 걸 좀 지연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소송이 되면 합의가 될 때 이제 출시되면 이제 로얄티 이제 징수받기 위한 어떤 근거 자료로 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셀트리온이 알고 있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계 특허 허가 이제 특허 연계 제도인 BPCIA 절차에 따라서 이제 예견된 소송인데요. 요 이제 BP 이제 CIA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미국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허가 절차를 다루는 이제 법인데요. 이게 이제 바이오시밀러사하고 오리지널 회사하고 간에 허가라든지 특허를 하면 이제 상호 간에 이제 막 댄스처럼 뭐 배구 시합 하듯이 서로 이제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활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호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양쪽에 이제 특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소송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미 이제 이 과정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 간에 이제 우리가 언제 뭐 출시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출시한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리지널사가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뭐 소송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리제레론하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송으로 이제 이게 뭐 승소받은 것도 있고 합의가 된 것도 있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그 특허가 만료가 이제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셀트리온이 이런 소송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잘 해왔기 때문에 크게 뭐 무리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향후에 이제 국내에 신약으로 FDA 허가받은 신약으로 이 글로벌 1조 이상의 연매출 블록버스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SG 제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약가도 바이오시밀러 대비해서 3배, 4배 일단 비싼 어떤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2024년도, 2025년도 셀트리온의 동합 셀트리온의 어떤 실적단을 굉장히 좀 견인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 라인에서는 스텔렐라, 아일리아, 악템나, 졸레어, 프롤리아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되면 볼륨 매출이 당연히 뭐 증가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의 포텐셜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70주가 나왔습니다. 예, 여전히 뭐 이 유동성 공급자 관련되는 물량인데 큰 물량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잔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11월 13일자 기준으로 290만 주대, 11월 6일에 이제 기존에 한 350만 주대에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줄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줄고 있다는 말 자체는 이제 일단 쇼커버링이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고요. 이게 시차를 두고 이제 상한이 많이 나오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1월 6일자부터 보게 되면 체결되는 거 대비해서 상한이 오늘도 3배, 뭐 11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배, 월요일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많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수급의 어떤 이유를 계속 이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16만 5천 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주봉상의 이 흐름과 이 월봉상의 추세 전환도 이제 이 20만 원대가 넘어가면 정말 이제 지긋지긋했던 2년간의 이 흐름에서 처음으로 이 장기 추세 전환이 이 작년도에 이제 사실 좀 나타났던 월봉상의 흐름들, 근데 올 초에 또 깨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기대해 보시면서 계속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